100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챗GPT나 AI가 다 해주니까 설문지 짜주고 데이터 분석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업무의 시간을 막 줄이고 있어, 더 일정을. AI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여태까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죠. 결국 AI가 끝까지 해줄 수 없는 거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영업을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AI 아바타에게 질문을 하면 거의 3점이 90% 나오고요. 5%씩이 2점과 4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엠브레인TV 윤덕환입니다. 굉장히 왁자하죠? 네, 이렇게 포맷을 바꿔서 한번 저희가 해봤습니다. 각자 소개를 한번 해볼 텐데 조현경 대표님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깜짝 게스트 로그인디의 조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로 트렌드를 읽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최선혜입니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AI 시대에도 리서치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분이죠. 최인수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엠브레인 대표 최인수입니다. 자, 오늘의 대화 주제는 요겁니다. 좀 심각한 주제인데 AI 시대 리서치는 진화하는가 사라지는가. 자, 사업 시작하던 시기가 90년대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리서치가 좀 힙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게 AI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있는 시대인데 이 리서치 업계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AI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보건데 해석과 분석 영역은 AI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다만 로 데이터, 그러니까 원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 가공하는 영역은 아직은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분석의 AI, 데이터 게더링의 사람 이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업무를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들이 챗GPT나 AI가 다 해주니까 설문지 짜주고 데이터 분석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업무의 시간을 막 줄이고 있어, 더 일정을. 근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면 사실은 챗GPT로 데이터 분석이나 설문지 짜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생각보다. 안 되죠. 80점? 근데 대한민국의 클라이언트들은 100점을 요구를 하잖아요. 후하게 줘서 8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제 생각은 설문이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AI가 뭐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해줄 수 있다고 치지만 실제 사람의 생각을 하려면 설문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패널인데 AI가 패널을 갖고 돌려야 되잖아요, 리서치를. 근데 그거를 과연 AI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리서치의 강점이 결국 응답하는 사람, 패널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저희 엠브레인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실 고민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AI로 가상의 인간,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지 않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특허도 출원했고 특허도 이미 획득을 했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AI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여태까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죠. 사람은 굉장히 많은 다양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응답을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평균이 3점이라 하더라도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이렇게 퍼진 정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1점부터 5점까지 굉장히 다양한 점수가 많이 나오는데 AI 아바타에게 질문을 하면 거의 3점이 90% 나오고요. 5%씩이 2점과 4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대답만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 AI가 사람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게 그거는 아직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냥 AI는 일반적인 얘기들은 AI가 열심히 잘하는데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을 AI가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AI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일은 아직은 못한다. 사실 그러면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되게 중요한 밸류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요, 엠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패널들의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AI 아바타가 좀 흉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0.0001%밖에 없다. 마케팅 리서치 서베이는 주로 이제 태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태도와 관련된 거는 이 사람의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습관이나 또는 읽은 책이나 감명 깊게 본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대답의 다양성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AI를 많이 쓰다가 유료로 굉장히 많이, 제가 220불까지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쓰다 보니까 느낌이 아웃풋이 점점 평균적인 것만 나온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를 설명을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네요. 근데 AI 시대를 거부할 수는 없는데 리서치랑 공존을 하려면은 이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리서처들이 살아남으려면은 어떤 기술적인 또는 어떤 태도 같은 게 좀 있어야 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80점짜리를 100점으로 만드는 거는 아직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언젠가는 AI가 100점짜리 설문지를 만들 수 있을 거고 100점짜리 분석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리서치 연구원들은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영업이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실제로 이 AI가 100점짜리 응답을 할 수 있게 계속 뭔가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사님처럼 AI 툴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90년대 리서치가 흥했던 그 당시에는 리서치가 진단의 도구로 엄청 많이 쓰였잖아요.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 지금은 진단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리서치 말고도 너무 많잖아요. 인사이트 영역을 오히려 리서치가 담당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개인의 연구원들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이 더 커지지 않았나? 역량이 더 뾰족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어려워졌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왜냐면 챗GPT나 이런 인공형 AI 이런 툴들이 인사이트나 전략과 재현까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으로 수렴하는 답을 주기 때문에 뭔가 뾰족하고 인사이트적인 어떤 대답을 내놓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그거는 개인의 역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요구를 리서처들에게 하게 될 것인데,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더더욱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요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가, 세상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돌아다니지만 리서치는 리서치 고유의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태도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태도와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전혀 없어요. 그거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리서치, 서베이는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없어질 수 없는 분야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AI가 정리 요약은 퍼펙트하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각 산업에 맞는 인사이트를 뽑아내주지는 못해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연구원의 영역인데, 저는 심히 걱정스러운 게 AI가 언제까지 그걸 못할까? 저는 AI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언젠가는 다 대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표님이랑 같은 생각인 게, 결국 AI가 끝까지 해줄 수 없는 거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영업을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연락처랑 뭐 번호는 알려줄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결국 네트워킹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은 데이터 게더링 하는 거는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고객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게더링을 해야 되느냐를 잘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 스킬이거든요. 사람들이 분석 보고서를 쓰는 것만 리서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분석 보고서 쓰기 이전에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모을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리서치의 스킬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분업화가 돼 있죠. 데이터를 모으는 부서, 이거를 뭐 통계를 돌리는 부서, 이걸 가지고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연구원, 리서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고객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낼 거냐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챗GPT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3.5 나오고 4.0 나오고 점점 진화되면서 지식 노동자들이 위협받는다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시니어들이 힘들어졌다라고 됐다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아웃풋이 결국 다 나오는데, 이게 A 아웃풋이 좋은지 B가 좋은지 C가 좋은지 또는 이 프레임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최상위 의사결정권이 더 필요하잖아요. 주니어가 일이 오히려 줄어들고 시니어가 더 일이 많아져야 되는 상황으로 역전이 되고 있는 느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잘 생각해보면 리서치 회사에서의 시니어와 주니어의 업무를 잘 보면 주니어의 업무는
업무는 주로 어떤 데이터가 나면 이걸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이고 시니어의 업무는 이 사람들이 정리 요약한 걸 가지고 클라이언트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주니어도 시니어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리 요약을 인사이트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근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AI 툴이 뭔가, 이걸 많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AI를 비서로 둬야 되는 네, 거죠.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